추첨 한 분을 통해서 추첨해가지고 당첨되신 분들에게 택배로 해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박전기TV GSB 배터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GSB 배터리 4세대 자동차 시동 배터리가 출시돼서 여러분들에게 블루투스 어플을 어떻게 하면 설치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과 실제 차량에 장착했을 때 내가 블루투스 어플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용 방법, 또한 이거를 시동 배터리를 이용해서 어떤 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캠핑용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시동 배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GSB 4세대 시동 배터리 블루투스 버전 모델은 현재 80A, 100A, 120A 이렇게 제품이 한 3가지 형태로 해서 출시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의 외관 형태는 기존 3세대 버전과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 상단에 보시게 되면 전면부가 약간 변경이 되어 있어요. 3세대 버전하고 기존의 3세대 버전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 기능을 추가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스위치가 총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스위치가 과연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배터리는 자동차 시동 배터리 GSB 배터리 100A 일반형 L타입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객분들이 봤을 때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이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요. 작은 게. 요거는 이제 블루투스가 통신이 안 된 경우에 다시 리셋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스위치고요. 한번 길게 요거 이렇게 누르시면 블루투스가 다시 꺼졌다가 다시 부팅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혹시 블루투스가 통신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이 큰 스위치는 비상시동 기능과 장기주차 모드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스위치인데요. 비상시동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일정한 전압을 세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소비자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11.6에서 12.4까지 고객 유저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12V를 만약에 설정한 경우에는 12V 이하가 떨어지면 이 전체의 파워가 오프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차의 비상시동 기능을 동작시키려고 하시면은 이 스위치를 한번 짧게 눌러주시면 불이 깜빡깜빡 거리면서 약 30초간 유지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차에 시동을 걸으시면 시동이 걸릴 겁니다. 물론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시동 기능에 대한 기능이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시동 전압을 조금 올려놓고 사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장기 주차 모드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오랫동안 차를 방치해 놨을 경우에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배터리의 차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삽입을 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기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기 주차 모드를 기능이 들어가면서 전원이 차단되게끔 되어 있고요.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 방법은 하나, 둘, 셋 길게 누르시면 불이 들어오면서 전원이 또 살아나요. 또는 점프 스타트 같은 경우에 그 기능을 가지고 여기다 이제 점프를 하면은 자동으로 다시 살아나게끔 되어 있고요. 물론 블루투스 어플로도 이 기능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총 3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블루투스 어플을 이용해서 살리는 방법, 이런 수동 모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점퍼로 해서 충전만 하면 살아납니다. 사실 이 제품은 그렇게 하는 방법, 총 3가지 방법이 현재 이 배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4세대 시동 배터리 제품을 이제 처음에 이제 받으시잖아요. 아니면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블루투스 어플을 어떤 식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제품을 등록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영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대폰이 이렇게 준비가 되시잖아요. 스마트폰입니다. 무조건. 현재는 안드로이드 폰만 제품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뭐죠? 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안드로이드 폰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현재 개발할 예정에 있으니까요. 그건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안드로이드 폰인 경우에 이 4세대 시동 배터리가 사용을 못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까 내가 설명드렸던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수동 모드로도 저희 제품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핸드폰이 있어야지만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 수동 모드도 되고 이런 블루투스 어플을 이용해서 휴대폰으로도 동작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뭐 스마트폰으로 해야지만이 보다 많은 기능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 등록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꺼내시면 카메라 기능이 있어요. 카메라 기능을 가지고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기능을 이렇게 하시면 여기 이제 배터리에 QR코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갖다 대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웹브라우저라는 부분이 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누르시면 되는 방법이 있고요. 잘 안 되신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네이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네이버에서 못하는 게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네이버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홈 버튼 누르시면 렌즈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하시면 여기다 갖다 놓고 선택하시고 딱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뜹니다. 이게 두 가지 방법인데 여러 가지 QR 체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저는 간단하게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하니까 이렇게 이제 뜹니다. 자, 삼성 인터넷 선택하시고, 네,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다운로드, 그리고 다운로드를 시작 중입니다. 로드 했습니다 라고 뜨죠. 그러면은 요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패키지 설치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나는데요. 이 상태에서 한 번만 이렇게 누르시고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겠습니까? 하면 설치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은 설치 중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조금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D 바코드 같은 경우는 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하실 때 사용하시는 3D 바코드예요. 그럼 웹이 설치되었습니다 하면 열기를 누르시면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GSP 배터리 X 파워입니다. 운영 정보 화면입니다. 이때 블루투스를 허용하시고요.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블루투스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에는 블루투스가 너무 많이 잡히기 때문에 많이 뜨는데요. 고객분들은 대부분 하나만 뜰 겁니다. 비밀번호를 6자리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초기 공작 모드는 6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시면 블루투스가 링크가 되지 않으니까 이 점 참고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설정 화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설정도 되고 블루투스가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설정 화면입니다. 그래서 요 I자 표시 부분이 제품 등록 정보예요. 그래서 요 배터리가 XP 4세대 100A L타입이라는 모델이고요. 시리얼 넘버는 UL051라는 모델입니다. 제조 날짜는 2022년 1월 3일이라는 모드가 찍히니까요. 이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보안상 공장 출하 시에는 0이 6자리 000000 이렇게 총 6자리가 공장 초기화 모드고요. 고객님께서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셔야지만이 안전이나 보안상 유리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전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0이 6개 들어가고요. 바꾸고자 하는 비밀번호 6자리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1, 2, 3, 4, 5, 6을 넣겠습니다. 1, 2, 3, 4, 5, 6. 그럼 비밀번호가 좀 바뀌었어요. 운영 정보 화면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이 GSP 어플을 설치했다고 한들 요 제품 배터리하고 연결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보안 정책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서 사용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비밀번호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블루투스 리셋 버튼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눌러주시면 0으로 다시 공장 초기화 모드로 바뀌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리셋을 한번 누르고요. 비밀번호는 아시다시피 1, 2, 3, 4, 5, 6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운영 모드로 가볼게요. 운영 정보 화면이 연결되었습니다. 네, 비밀번호 장치 번호를 다시 넣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했기 때문에 다시 넣으라고 나오는데요. 공장 초기화 모드는 0이 6개라고 그랬죠. 다시 제가 0을 6개 넣었을 때 아마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1, 2, 3, 4, 5, 6을 한번 넣어볼까요?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1, 2, 3, 4, 5, 6을 넣어보겠습니다. 패스워드 정보가 잘못됐다고 나오시죠? 예. 아까 내 공장 초기화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리셋을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0을 6개 넣으면 예, 보기와 같이 블루투스는 다시 링크가 됩니다. 이 점 참고해서 운영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운영 정보 화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모드에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 버튼에 보면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이거는 장기 주차 모드 기능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 시에 이제 차를 주차해 놓고 어디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방전이 돼서 이 부분을 좀 배터리 방전을 안 시키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시동을 끈 상태에서 차 파킹을 다 해 놓은 다음에 요 버튼을 누르면 배터리하고 차하고의 모든 전원이 차단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기능을 한번 켜볼게요. 실제로는 전원이 차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 주차 설정인데요. 여기서 OK를 누르시면 장기 주차 모드 설정입니다. 예, 장기 주차 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출력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 전원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해도 배터리는 방전되지 않습니다. 다시 장기 주차 모드를 해제하고 싶으시면 이 버튼을 장기 주차 모드 해체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해제가 되고요. 이 블루투스로만 꼭 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블루투스하고 배터리하고는 같이 통신을 계속해서 연동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이 버튼식으로도 장기 주차 모드를 설정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는데요. 장기 주차 모드를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위치 비상시동 모드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요거를 누르실 때 딴딴딴 이런 식으로 해서 누르시면 되거든요. 짧게 2번, 길게 1번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장기 주차 모드 설정입니다. 예, 장기 주차 모드가 블루투스 연결되면서 설정이 됐습니다. 이 휴대폰이 없어도 장기 주차 모드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장기 주차 모드를 다시 버튼으로 해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길게 누르시면 제가 잘못 눌렀나 봐요. 다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장기 주차 모드 해체입니다. 예, 장기 주차 모드가 해제가 됐습니다. 장기 주차 모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비상시동 기능인데요. 비상시동 기능은 블루투스에서도 가능하고 버튼으로도 가능합니다. 먼저 어플을 통해서 비상시동 기능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비상시동 모드입니다. 예, 비상시동 기능이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켜지는데요. 그러면은 비상시동 기능이 동작을 좀 한다는 얘기고요. 역시 버튼에서도 약 30초 동안 비상시동 기능을 한다는 표시를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 30초 동안 여러분들은 요 기능을 켜고 시동을 거시면 되겠습니다. 30초 이후에는 자동으로 복귀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30초 안에 시동을 거시면 되는데 대략 비상시동 기능을 켜고 한 10초 내에서 시동을 거시니까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휴대폰이 없을 때 비상시동 기능을 어떻게 켜느냐 그 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시동 기능은 이 버튼으로는 길게 한번 누르시면 되는데요. 동작 안 되네요. 다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비상시동 모드입니다. 예, 약 2초 정도 이상을 눌러주시면 비상시동 기능이 지금 동작되고 있습니다. 어플에서도 확인이 되고 키 버튼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약 30초 동안 비상시동 기능이 동작이 되니까요. 그 시간 안에 시동을 켜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초 이후에는 자동으로 복귀되니까요. 기존의 3세대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키고 또 복귀를 시켰는데요. 4세대 경우는 자동 복귀 기능이 있어서 따로 별도의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 가운데 버튼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퍼센트를 표시해요. 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100A 하기 때문에 현재 99.9%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 초기에 받으시는 고객분들은 요 값은 참값이 아니니까요. 꼭 풀로 충전한 이후에 요 값이 참값이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배터리 용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 참값이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방전할 때는 얼마 시간, 분, 초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표시를 해놨고요. 충전할 때는 얼마만큼 충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시간, 분, 초 단위로 해서 표시해놨으니까 이 점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배터리 팩 전체 전압이고요. 그 다음에 와트 소비되는 전력, 그 다음에 요거는 전류 이렇게 나오니까요. 조금씩 5천이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요 12V짜리는 셀이 4개가 직렬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셀에 대한 전압을 표시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3.32, 3.32, 3.32, 3.32가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 4세대 버전 같은 경우는 액티브 밸런스가 들어가 있어요. 최대 6A를 밸런싱할 수 있게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셀 전압이 고르게 부품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기술적인 부분을 녹여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배터리 온도인데요. 이 배터리 실제 내부 안의 온도를 표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운영 모드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기능을 잘 끊어진 경우에는 다시 요거를 누르시면 블루투스 기능을 다시 잡을 수가 있는데요. 블루투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나와 있고요.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누르시면 다시 또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정 모드로 들어가시면 아까 이제 요거 배터리 정보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이제 받으시고 풀로 충전을 하고 나서 초기화 버튼이 있는데요. 100% 용량을 초기화하는 작업을 해요. 제가 아까 운영 모드에서 요 값은 참값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0% 충전을 한 후에 용량을 초기화 하시면 되는데요.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충전을 100%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정확히 하려면 한전 전용 충전기로 해서 충전을 완료하신 다음에 설정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여건상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시동을 걸고 나서 이 전류값이 0에 가까워지면 물론 이제 전압값은 한 14V 정도가 이상이 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때 이제 전류값이 0에 가까우면 이 부분가 충전이 완료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초기화 버튼을 누르시면 풀 충전 OK 버튼을 누르세요. 그래서 풀 충전 됐다라고 가정하고 OK 누르시면 운영 정보 이 값이 100%로 바뀌어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설정 화면입니다. 그 다음에 에머전시 스타트 볼테지인데요. 초기 공장에서 출하할 때는 12V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값으로 본인이 수정하거나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11.6V부터 12.4까지 0.2V 단위로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요. 고객분들은 겨울철에는 조금 전압을 높여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 여름철에 좀 낮춰서 사용하시는 게 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분은 이제 나 비상시동 기능을 설정을 해서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를 풀로 다 쓰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를 디세이블 시켜 놓으면 여기 설정된 값에 맞춰져서 전압이 끊기는 게 아니라 배터리가 10V 이하 될 때까지 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대신 비상시동을 나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항상 이네이블을 시켜 놓고 원하는 설정 전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림 기능인데요. 알림 기능은 이제 어떤 저전압이 걸린 경우에 저전압이 되었습니다 라든지 이런 경고 문구나 알람 문구에 대해서 물론 텍스트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성으로도 확인하고 싶으면 음성 모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는 진동으로만 받고 싶어 그러면 진동으로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나는 음성 진동 다 받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하시면 음성 진동 다 되고요. 물론 이런 음성이나 진동도 모든 걸 다 받고 싶지 않아, 그냥 문자로 메시지만 받고 싶어, 그러면은 알람 기능을 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현재 배터리 히팅 시스템은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구 결과 굳이 필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배터리 히팅 시스템은 승용차의 경우에는 탑재를 했습니다. 향후에 트럭용에 한해서, 트럭용도 대형 트럭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이제 곧 개발해서 적용할 건데요. 좀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운영 정보 화면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블루투스 기능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실제 차량에 장착된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제 차량이 이제 카니발 차량인데 100A 타입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제 4세대 시동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비상시동 기능, 그 다음에 장기 주차 모드, 이런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실제 저전압까지 차단이 되었을 때 어떻게 비상시동을 켜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세대 시동 배터리가 현재 이제 연결된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97.5% 100A짜리 시동 배터리가 달려 있으니까요.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방전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는 이제 시동을 키면은 방전 먼저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엔진을 체크한 다음에 충전이 들어가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방전 모드죠. 이제 곧 이제 충전 모드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충전 모드가 지금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시동을 다시 꺼 볼게요. 이 상태에서 지금 전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블루투스로 장기 주차 모드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는 기능인데요. 배터리를 오랫동안 방치하는 경우나 차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한번 제가 장기 주차 모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장기 주차 모드 설정입니다. 예, 전원이 나갔죠, 지금. 그죠? 모든 전원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키도 안 먹죠? 아무것도 안 먹어요, 지금. 시동도 안 걸리고, 그죠? 여기서 장기 주차 모드를 여기서 할 수도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 앞에 가서 제가 핸드폰을 집에다 놓고 왔네?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럼 배터리 본네트를 열고 나서 요걸 한번 장기 주차 모드를 제가 한번 저기 해제를 시켜 볼게요. 장기 주차 모드가 상태에서는 약 5초마다 한 번씩 깜빡깜빡 거려요. 지금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예, 제가 해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잘못 눌렀어요. 리듬을 타야 됩니다. 하나, 둘, 셋. 길게 눌러야 돼요. 장기 주차 모드 해체입니다. 네, 블루투스 연결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해제됐다고 표시가 나오고요. 한번 제가 다시 전원이 차에 들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에 전원이 들어와 있죠. 버튼 다 먹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전원이 들어오고 있죠. 네, 이게 장기 주차 모드입니다. 배터리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핸드폰에서 할 수도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고객분들께서는 이제 애플 폰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현재 이제 어플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직접 배터리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는 수도 있으니까요. 꼭 자기가 애플이라서 나 4세대 못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배터리에서 버튼을 눌러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상시동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일단 배터리를 방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제가 설정 화면입니다. 비상시동 기능 설정 전압이 있어요. 11.6에서 12.4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빨리 그 테스트를 끝내기 위해서 12.4로 설정을 해놨어요. 이네이블을 상태로 해놔야지만 비상시동 기능이 요 버튼이 먹는다. 요거를
이렇게 놓으면은 비상시동 기능은 먹지 않는다, 끝까지 방전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상시동 기능을 꼭 필요하는 분들은 항상 이거를 이네이블로 시켜놓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배터리를 방전을 한번 시켜 볼게요. 전원을 차를 다 해보고 모든 전자 시스템을 다 켜고, 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48A 먹는데요. 제가 히팅 장치까지 한번 다 바깥에 뒤에까지 다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네, 장기 저전압이 설정이 돼서 저전압이 감지가 돼서 전원은 차단이 됐습니다. 저전압이 설정됐을 때는 대략 약 20초 정도의 전압이 감지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이 차단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조금 요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알람이 울리게끔 되어 있는데 블루투스하고 차하고 좀 연동이 되어 있어서 좀 알람이 여기서 핸드폰에서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알람이 저전압입니다라고 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전원이 차단됐기 때문에 비상시동 기능을 제가 한번 켜서 시동이 걸리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핸드폰이 없다고 가정하에 해보는 방법,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직접 하는 방법,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한번 핸드폰으로 하는 기능을 한번 해볼게요. 비상시동 모드입니다. 네, 전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약 30초 동안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동을 걸면 되겠습니다. 자, 시동을 걸지 않고 그냥 일단 내버려 두겠습니다. 제가 30초 후에는 자동으로 복귀되니까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동을 안 켜고. 네, 현재 동작을 온풍기나 이런 부분은 안 켜니까 지금 전압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다시 제가 전원을 다 켜보고 다시 저전압으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전압이 감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원이 차단 후에 저전압이 감지되었습니다. 감지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뜨면서 전원은 차단되었습니다. 저전압이 감지되었습니다. 20초 간 이런 알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전압이 감지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전압이 감지되면서 비상시동 기능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활성화가 됐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핸드폰으로 해서 비상시동 기능을 켰는데요. 이번에는 배터리에 있는 비상시동 모드 기능을 이용해서 직접 한번 켜보겠습니다. 핸드폰이 이렇게 있고요. 비상시동 기능은 길게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비상시동 스위치 이 부분을 길게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럼 불이 들어오죠? 비상시동 모드입니다. 예, 핸드폰하고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약 30초 동안 이렇게 운영이 되니까 제가 앞에 가서 지금 전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동을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상시동 이제 차단이 된 이후에 초기에 이런 필라멘트 기능 이 부분이 좀 되는데요. 향후에는 시동을 다시 껐다가 다시 켜면 이 기능은 사라지니까요. 이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카니발 기준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76A 정도, 77A, 80A 이렇게 충전이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비상시동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시동을 켜고 나서 이렇게 이제 비상시동 기능 또 충전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방전되면 또 비상시동 기능을 좀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기존에 3세대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기능, 용량 표시 장치가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직접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편하게 볼 수도 있고요. 전압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핸드폰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핸드폰이 없는 분들은 아까 내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수동 모드 기능으로 해서 또 동작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활용되는 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쭉 보시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면도 끓여 먹고 여러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기 GSP 배터리 쇼룸에서 한번 차박 분위기를 한번 내봤습니다. 예. 현재 4세대 시동 배터리를 지금 설치를 해놓고 내부에 이제 인버터를 2000W를 설치를 해놨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라면을 한번 제가 좀 사실 점심도 못 먹었는데 한번 라면 끓이면서 제가 한번 요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용해서 세미 차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전기장판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이렇게 깔아놨는데 전기장판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대신 이제 용량이 이제 배터리 용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 보통 100A 같은 경우는 한 80에서 90% 정도 용량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뭐 캠퍼 D 시리즈를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시동 배터리를 추가적으로 병렬로 직결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영상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한 번만 보여드리는 걸로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인버터를 지금 켜놨고요. 라면 포트 지금 켜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라면 포트가 전기가 뭐 많이 먹는 것도 있고 적게 먹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400W 정도, 다른 것도 전기를 켜놨기 때문에 한 400W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꼬불꼬불꼬불꼬불 맛 좋은 라면 라면이 있기에 세상 살맛나 하루에 10개라도 먹을 수 있어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맛 좋은 라면. 일단 라면이 조금씩 끓는데 약 3분 정도 보통 끓이라고 레시피에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일단 라면이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네, 라면이 맛있게 익었습니다. 제가 라면을 좀 먹어보겠습니다.
대놓고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면발이 너무 좋아요. 맛있습니다. 역시 라면은 신라면인가 봐요. 이렇게 차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다. 뭐 상상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신기했으니까요. 차에서 이런 시동 배터리 가지고 이런 라면도 끓여 먹을 수도 있고 차박 같은 거 할 때 전기장판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전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용량을 잘 보시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물을 끓이는 데 있을 때 뭐 라면 포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커피도 이제 끓여 먹을 수도 있고, 헤어드라이기 여성분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 특히 뭐 머리 치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자분들 머리를 좀 말려야 되는데 헤어드라이기를 가지고 말리고 싶은데 전기가 없어. 저희 엑스파워 시동 배터리를 설치하고 인버터를 설치하시면 헤어드라이기로 해서 머리도 말릴 수 있어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사용 방안 아니면 활용 방법 이런 부분들을 카페에 올려주시면 서로 공유하고 이러면은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카페, GSP 카페에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활용 방법에 대해서 영상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거 라면 좀 먹고 전기 히터, 저희 이제 히터가 있는데 한번 히터도 한번 켜보면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지, 물론 이제 전기 히터 같은 경우는 소비전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하지는 못하는데 일단 사용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일단 먼저 라면 먹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 will be back. 네, 이제 라면도 먹었고 배도 조금 찼고, 잠이 술술 오는데 어떻게 그냥 들어놓을 수도 없고, 제가 여러분들 저기 형님들 누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함부로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벌렁 누울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게 이런 히터 같은 것도 차에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여기 지금 전기가 약 한 500W 짜리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근데 가까운 거리에서는 이렇게 따뜻하게 집에서 쓰는 거거든요. 굉장히 따뜻해요, 사실은. 근데 온풍 시스템이 차에서는 사실 더 필요하긴 합니다. 사실 복사열보다는 온풍 시스템이. 그래서 그런 것도 한 400W, 500W 짜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사용하시면 잠깐 시간 동안은 가능하니까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뭐 하루 저녁 계속 켜놓을 수 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전기가 500W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10시간 정도 켜놓으려면 5kW가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잠깐 동안만 그냥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인데요, GSP 2000W 새로 나온 신모델이에요. 이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추첨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영상 편집자가 랜덤을 통해서 할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GSP 배터리 X 파워입니다. 네, GSP X 파워입니다. 추첨 일자는 1월 24일, 2022년 1월 24일 날 추첨 한 분을 통해서 당첨되신 분들에게 택배로 해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설날 전에 아마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GSP X 파워 시동 배터리 많이 사랑해 주셔서 GSP X 파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보완해내고 있으니까요. GSP의 능력은 한번 믿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